비극적인 아버지의 죽음 이후 빌리 홀리데이의 음악성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빌리 홀리데이는 이때부터 인종차별 앞에서 더욱 당당해지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크게 관심을 받은 것은 1939년 뉴욕의 클럽인 카페 소사이어티에서 이상한 열매를 부르면서였는데요. 카페 소사이어티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즐기는 공연장이었습니다. 쇼의 맨 마지막 순서에 등장한 빌리 홀리데이는 슬프고도 처절한 목소리로 흑인들의 아픔을 노래했는데, 이 노래 가사를 번역해보면 남부의 나무에는 이상한 열매가 열려요. 잎사귀와 뿌리에는 피가 흥건하고 남부의 따뜻한 산들바람에 검은 몸뚱이들이 매달린 채 흔들거리지요. 라는 가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미국 남부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흑인에 대한 백인의 폭력을 고발하는 것으로, 흑인이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 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끔찍한 광경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빌리 홀리데이도 처음에는 그 노래의 의미를 몰랐고 노래에 몰입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흑인으로 미국에 살고 있었다면 누구나 알고 일상처럼 겪었던 인종차별의 아픔을 그대로 전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빌리 홀리데이는 이상한 열매를 부를 때마다 더욱 혼신의 힘을 다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통해 인종차별의 잔인함에 대해 각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페 소사이어티에서 그녀가 이 노래를 시작할 때면 클럽은 모든 조명을 끄고 오직 빌리 홀리데이를 비추는 작은 조명만이 그녀의 얼굴 위로 흘러내려 그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유년 시절의 불행한 개인사를 넘어 흑인 전체의 억압과 불행을 노래한 이 노래로 빌리 홀리데이는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타임지에 실리는 최초의 흑인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순탄하게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지만 불행은 그녀를 놔주지 않았는데요. 1941년 캘리포니아의 한 나이트클럽 매니저인 제임스 먼로를 만나게 되어 첫 번째 결혼을 하지만 그는 바람둥이의 아편 중독자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리 홀리데이의 모친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은 빌리 홀리데이는 마약에 빠져들었고 간신히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맨하탄의 개인 요양원을 찾았지만 이 요양원 측의 밀고로 마약 단속 반원에 체포되고 맙니다. 결국 빌리 홀리데이는 이때 마약 상습 복용자 명단에 올라 평생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녀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9개월간 복역한 뒤 출소합니다. 추록 뒤에 가진 카네기홀 컴백 공연에서 빌리 홀리데이는 대중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지만 뉴욕시는 마약 전과자라는 이유로 그녀에게 나이트클럽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전국을 떠돌며 노래를 하게 되었고, 공연은 가는 곳마다 대성공을 거듭하지만 새 남편 존 레비가 그녀의 수입을 갈취하여 그녀에게 돌아오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1950년 결국 레비와도 헤어진 그녀는 이듬해 루이스 맥케이와 결혼을 하고 재기에 성공하며 1954년에는 유럽 순회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마약 수사국이었고, 그녀와 남편 맥케이는 불법 무기,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당하고 맙니다. 그녀의 인생을 통틀어 5번째 형무소행이었는데요. 얼마 안가 풀려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몰아닥친 불행으로 빌리 홀리데이는 정서불안과 음주, 마약 등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맙니다. 목소리는 망가져가고 있었지만 무리해서 공연과 음반 취입을 계속했고 1959년 결국 몸이 버티질 못해 쓰러지게 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마지막으로 체포됩니다. 이 과정은 그녀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리라는 추정만으로 이루어진 체포였는데요.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투옥과 전직 창녀, 마약 상습 복용자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흑인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959년 7월 17일 불과 44세의 나이로 빌리 홀리데이는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녀의 진로 기록판에는 병명, 마약 중독 말기 증상, 치료 방법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의 의사나 간호원들은
엘리노어 페이건이라는 본명으로 그 환자가 빌리 홀리데이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저 마약에 찌든 흑인 여자로 취급하고 진정제만을 추사하며 숨을 거둘 때까지 방치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시대의 흑인의 인권을 저절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소리로 일컬어지는 빌리 홀리데이. 그녀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차별 없는 자유를 염원했고 그녀의 곡 해석 능력은 대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렘가의 흑인으로 태어나 평생 흑인으로서의 차별과 모욕을 견뎠고 죽음으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 속에는 그녀의 처절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우라를 목소리에 얹을 수 있었고 그녀의 노래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영혼의 노래로 남아있습니다. 엘라 피츠제랄드와 사라 본을 더불어 3대 여성 재즈 보컬이라고 일컫는 빌리 홀리데이는 사실 보컬 스킬만으론 노래하는 메트로놈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엘라 피츠제랄드를 능가할 수 없었고 음색의 아름다움은 사라 본을 넘어설 수 없었지만 노래는 음색과 스킬이 아닌 감성을 어떻게 담아내는 것인지를 보여주며 결국 이 모두를 뛰어넘고 독보적인 재즈 보컬 여왕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그녀가 선물로 남기고 간 그녀의 음악을 듣고 후세대의 많은 이들이 그 시대의 흑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